안녕하세요. IM경매입니다. 오늘은 9억 3천짜리 단독주택 2동이 3억까지 폭락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경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위험하게 생각하고 기피하는 선순위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기피하시고 무서워하는 선순위 가처분이 무효가 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제가 직접 입찰을 하려고 임장까지 갔었던 물건이에요.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35690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양평군 서정면에 위치한 단독주택 2동입니다. 1차 감정가는 9억 3,100만 원이고 그러면 한 동당 4억 6,500만 원입니다. 4차 때 감정가 대비 39%인 3억 6천만 원에 낙찰이 되었는데요. 무려 6억가량을 싸게 취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떨어졌을까요? 이 사건에는 치명적인 문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순위 가처분, 두 번째로는 유치권, 세 번째는 중도금을 치른 불법 점유자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풀어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경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6억 버는 스킬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임차인 현황을 보겠습니다. 임차인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서류상으로는 전입되어 있는 임차인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막상 현장에 도착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점유자분들이 계셨습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점유자분들이었고, 그리고 이 동네는요, 이 타운하우스가 지어질 때 시행사에서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들여서 홍보를 했었고, 그 마케팅에 속아서 분양을 무려 6억 7천만 원에 계약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3억가량 치르셨고 잔금 납부를 하려고 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시행사에서 해주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과 1년 넘게 거주를 하셨는데 이번에 경매가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다른 특이사항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유치권 문제인데요. 매각물건 명세서나 사설 경매지에는 유치권에 관한 내용들이 없었는데요. 두 세대 모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이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조사를 하던 중 점유자분들이랑 30분가량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유치권에 관한 내용을 물어보았더니 본인들도 3억가량 지불을 했는데 손실을 보실 상황이라 이렇게 유치권 현수막을 걸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놓으시면 경매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을 거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점유자분들은 바로 현수막을 제거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유치권은 허위인 것이고 이 점유자는 법적으로는 불법 점유자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사건의 제일 큰 문제인 선순위 가처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선순위 가처분도 낙찰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가 장담컨대요. 이번 영상은 정말 경매하시는 분들한테 엄청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등기부 현황에 보면요. 2022년 5월 30일에
주식회사 부민종합건축사 사무소에서 선순위 가처분 등기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선순위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으면 초보분들은 일단 거르고 보시는데요. 이번 영상으로 저희 IM경매 식구분들은 겁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선순위 가처분 해결 방법 시작하겠습니다. 등기부에서 확인해보면 이 부민종합건축사 사무소는 원래 부민종합건축사무소 대부라는 대부 업체였습니다. 이 선순위 가처분의 피보정 권리는 2021년 12월 16일 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한 추가 근저당 설정 등기 가처분입니다. 사건 번호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2 카단 99입니다. 부민종합건축사 사무소에서 설정한 가처분 등기는 근저당 설정 등기 청구권을 위한 가처분입니다. 즉 2022년 5월 30일 건물의 보존 등기가 완료됐는데 보존 등기가 되자마자 근저당 설정 청구권에 기한 가처분 등기를 하고 6월 9일에 근저당 설정을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먼저 부민종합건축사에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건물이 완공되어 등기가 만들어지면 건물에 최우선적으로 근저당 설정을 하기 위해 미리 가처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가처분을 해놓은 이유는 채무자가 건물이 완공되고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부민건축대부보다 빨리 설정을 해줘서 부민종합건축대부가 후순위 채권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채무자가 건물을 완공한 후에도 부민대부의 근저당 설정을 협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부민종합대부 입장에서는 미리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 가처분 설정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채무자가 건물을 완공하고 다른 곳에 처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2022년 5월 30일 이전에 부민종합건축사 사무소에서 돈을 빌려놓고 나중에 근저당 설정을 해주겠다고 한 후 다른 채권자에게 다시 돈을 빌려 그 채권자를 부민종합건축사 사무소보다 먼저 근저당 설정을 해주면 부민종합건축사는 후순위 채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 안전장치로 가처분 설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미리 가처분 등기를 해놓으면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가처분 후에 돈을 또 빌린 후 근저당 설정을 해줘도 이 부민종합건축사의 가처분 등기는 근저당 설정 날짜인 2022년 6월 9일이 아니라 가처분 등기를 한 2022년 5월 30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처분에는 법적으로 처분금지 효력과 순위보전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등기상 말소기준 권리는 부민대부의 2022년 6월 9일에 근저당이 아니라 가처분 등기를 한 2022년 5월 30일에 가처분 등기가 진짜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2022년 6월 9일에 부민대부의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라고 사설 경매지에 나와 있고 가처분은 인수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2022년 5월 30일 가처분 등기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공부하셨을 때 일반적인 말소기준 권리는 이렇게 6가지였죠? 하지만 저희 IM경매 식구들은 오늘부로 한 개 더 선순위 가처분 등기도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구나 라고 경매 고수의 반열로 레벨업이 되는 영상이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IM 경매는 앞으로 실제 제가 입찰 참여를 하고 낙찰받은 물건들을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IM 경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셔야겠죠?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